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 가까이 코스피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5% 넘는 상승세를 오늘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참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저희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 또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역시 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늘 말씀드리는 게 현재 시장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다시피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 반등에 있어서 호재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뉴스도 없었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의 반등 자체도 이 반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미국 시장에서의 뭐다?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반등에 있어서 또 호재가 있었느냐? 또 딱히 엄청난 호재가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과거 이제 마이크론이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뭐였습니까? AI 투자 회의론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거 나오고도 있긴 해요. 3M 같은 경우도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호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AI와는 관계없는 기업들이죠. 물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 전망치를 봤을 때 2030년도까지 HBM이 지금 몇 배, 7배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했죠. HBM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 공정 설비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도 늘어난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7배 늘어난 데서 실적이 7배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증시와 동일하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왜? 지금 보다시피 월봉상 2평대를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꼬리를 달 확률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이 꼬리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꼬리를 다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일봉상의 지금 여러분들 2평의 돌파. 그래서 지금 보면 다행스럽게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지금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는데 제가 이 하방 추세 돌파는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라 했습니까? 적어도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불타고 싶다, 물타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장기 2평 돌파 안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2평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락 추세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안착해주는지 그다음에 돌파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또 세밀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앤셀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방법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고 있고요.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화 통화가 굉장히 뜨겁게 또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통화 연결이 돼서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고맙습니다. 점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은 50%. 50%요? 네. 비중 시원하게 또 실으셨네요. 일단 네. 금액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되세요? 글쎄요, 제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지 네. 아니면은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먼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시고요. 28,000원에 비중이 또 50% 되십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셨다 보니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가 걱정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삼성중공업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자체가 사실은 시청자님도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는 알고 있죠? 잘 뭘까 네. 설명드릴게요. 최근에가 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임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조했던 게 선박이잖아요, 선박. LNG 네. 선박에 대한 수요, 이 발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 건조에 대한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세일가스를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가스 판매에 따른 이런 필수적인 게 LNG 선박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도 결국에 LNG 터널이 선정됐을 만큼 이런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반사익 수혜주로 조선 업종 수혜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선 네. 업종들이 같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현재 보다시피 삼성중공업 뭐 하고 있습니까?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 저항 자리에서 들어간 거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생각보다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중공업은 이 당시에는 그냥 조선업에 대한 반사익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이제 실적도 내기 시작했죠. 수주 같은 경우도 4조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사용량. 근데 이 전력 사용량과 함께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순행식이네 뭐네 하면서 냉난방 공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열 때문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열 때문에 떠오르는 게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그러니까 이 열을 잡기 위해 바로 즉각적인 바다의 물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유식 그대로 띄워가지고. 그래서 띄우는 것도 있고 바다에 이렇게 담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수주가 최근에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어제였나요? 오늘 새벽에 봤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이 삼성중공업이 최근 원전 기업, 미국의 원전 기업과 또 뭐까지 손을 잡느냐? 부유식 이제 SMR. 말 그대로 뭐 부유식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에 갖다 붙이는 뭐 부유식 SMR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SMR 원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계약까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줘야 될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자님이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너무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시청자님 평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중이 또 50%예요.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참 아름답게 탈출할까?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여기가 딱 지켜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출매하기 딱 좋은데 비중이 50%에서 좀 아쉬워요. 시청자님 지금 비중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네. 근데 연봉이 좀 많이 무서운데. 시청자님 지금 비중 얼마나 매수할 수 있으세요? 매수할 수요? 네. 매수 10% 정도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애매하다. 시청자님 이게 많아가지고. 네. 사실 월봉만 보면은 지금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여서 그냥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이 비중이 한 10%, 20%만 됐다 하더라도 매수하라고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봉이 보면 열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기술적인 패턴에서도 영망치 캔들의 장대 양봉을 줬을 때 한 5분의 3 정도까지는 조정 주고 반등 나오는 게 진짜 이쁜 캔들이에요. 근데 이 연봉 차트를 생각했을 때 그럼 아까 얘기했던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든지 부유식 원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당장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럼 1, 2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가면 진짜 이쁜 캔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그냥 들고 갈게요. 그냥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만 나중에 조금 아래서 해볼게요. 지금 18,000원 깨면 추가 매수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그냥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삼성중공업도 하방 추세가 안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할게요. 그냥 들고 가시고 모멘텀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실은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길게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얼마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속 시원하게 이거 지금 그냥 앞으로도 15,000원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멘텀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최소 1, 2년은 가야 된다는 모멘텀인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지금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하방을 만들어주고 여기 지켜주고 장대 양봉을 뽑아냈을 때는 여기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아마 소화했기 때문에 그냥 시도할까 말까 다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대가 고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만 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으면 4만 5천 원. 보수적으로 4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금 크게 잡으면 받쳐주면 6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고 네.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릴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몰라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지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네. 뭐 거기서 조선 업종에 따른 반사익으로 가도 좋은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제가 얘기했던 모멘텀은 두 가지를 잡아봤을 때 최소 1, 2년은 봐야 돼요. 또 이거는 제가 차트론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전 차트론자로서는 사실 삼성중공업이 지금 한 2년 뒤에 쳤을 때가 더 이쁘게 칠 수 있다. 연봉 차트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5,000원 내릴 확률은 또 얼마나 되는 거예요? 15,000원을 깰 확률이요? 예. 어지간하면 안 깰 건데 보다시피 이게 10년이거든요. 12년 만에 이걸 뚫어냈다라고 하면은 쉽게는 안 죽일 건데 만약에 이걸 확률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 근데 그 20%도 깬다고 하면 위험한 거겠죠, 그만큼. 그렇죠. 네. 그럼 네. 무조건 시일을 흘러도 갖고 있는 게 상책이네. 저는 뭐 선생님이 이게 1, 2년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걸려요. 손절하고 싶어 하면 손절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사실상 사람들은 이제 손실 구간에서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 월봉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게 월봉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 25,000원, 27,000원 정도까지는 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성중공업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비중이 또 크시다 보니까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차트 또 풀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도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이버 20만 원에 10%입니다. 네, 네이버 20만 원에 10% 가지고 계시고 수익 네. 구간으로 돌아오셨겠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향후 전망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어느 시점에서나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싶고.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매도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망 한번 요청 드려볼게요. 파트너님, 네이버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만 원에 10%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이버도 좀 어려운 종목이죠. 네이버도 좀 많이 어려운 종목.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일단 뭐 네이버가 기본 모멘텀이 사실상 제한적이에요. 시청자도 알다시피 네이버가 AI로서 이런 탈바꿈을 하려는 플랫폼, 이런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플랫폼에서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예요.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네이버가 사실은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왜 어렵냐고 하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가장 큰 한계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엔 문제가 내수예요, 내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만 봐도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요. 수출을 통해서 실적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나라 그 어떤 기업과 플랫폼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매출의 한계성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만약에 이 AI 플랫폼에 대한 이런 다른 뭐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사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유역 증시에서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전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뉴스를 조금만 찾아봐도 이 AI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 되었던지 뭐 피지컬 AI가 되었던지 모두, 심지어 최근에는 쿠팡이 화제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 쿠팡이 지금 이 또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한 또 네이버가 또 모멘텀을 받는다면서 호재성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네이버가 어렵다는 건 이거예요. 진짜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설명드리고 싶어도
결국에 실적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경기가 엄청 좋아져서 돈을 막 쓴다 해도 결국에는 제한되는 높이란 거죠. 벼룩을 뭐 한다? 벼룩을 페트병에 가다 놓고 띄어봐야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수 기업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차트 말고는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카카오도 그랬지만 너무 많이 이런 테마가 붙으면 테마주로선 갈 수 있어도 우리가 그냥 전형적인 우량주의 실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저는 사실 설명드리긴 한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로만 좀 봐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시청자님이 기술적인 매수는 잘 하셨어요. 보다시피 진짜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 저항 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오셨고요. 지금이 아마 이제 여기서 테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테스트? 20만 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근데 어지간하면 지킬 겁니다. 왜?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이 그냥 거의 어찌됐든 바닥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죠. 저점대를 높여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산을 만드는 느낌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단발적인 목표가는 25만 원을 잡아드릴 수는 있는데 이 25만 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못 뚫어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버리고 장기적인 행보로 이어질 거고요.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AI 테마와 다시 한번 결합해서 치고 간다고 하면은 30만 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25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전 노려봐도 된다 생각해요. 여기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네이버가 아니라 피지컬 AI가 되었던지 AI 시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극대화되느냐. 최근 젠슨항 CEO가 방한한 다음에서 피지컬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주가 다 날아갔던 것처럼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시장에서 불어오느냐. 오늘 로봇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30만 원, 35만 원 향해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25만 원에서 맞고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리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네이버 자세하게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도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네,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1만 원에 30%요. 21만 원에 30%. 오늘 네. 반등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많이 네. 내려와서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제가 매수한 금액은 올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 매수가까지 올까 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내려와 버려서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도 좀 있으세요. 30% 가지고 계시는데 한숨이.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져가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죠. 이런 느낌의 네.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해서 장기적인 62평대를 뚫지 못하는 이상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이런 걸 왜 가져가라 이야기를 하느냐. 뭐 최근 이제 뭐 이런 니켈 그런 뭐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뭐 저는 사실 조금 그렇긴 해요. 뭐가 그렇냐?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 사실 최근에 이제 유증을 진행을 했어요. 유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금감원이 뭐 재정정 요구를 하면서 7%대 강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왜 막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유증이 사실 호재예요. 왜? 이 네. 유증을 하게 되면 왜 호재냐? 삼자 배정이라고 해야 되죠.
이 비중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약 5천억에 달하는 유증의 자금을 넣어야 돼요. 자, 그 지금 대주주 비율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네. 3천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5천억 에코프로발 5천억 삼자 배정 유증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 악재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악재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팔아제끼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이 유증을 통해서 원하는 게 27년, 28년 완벽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이런 원자재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알다시피 우리 리튬 가격 급등락에 따른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악재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고 나는 27년, 28년을 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2차 전지가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지금은 2차 전지가 자꾸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많이 던지는데 저는 이게 의도된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자, 에코프로를 포함한 2023년도에 리튬 배터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슈가 됐습니다. 배터리 네. 관련된 모멘텀을 끌어올렸어요. 자, 시청자님 네. 이때는 왜 올라갔어요? 뭐 이때- 실적도 좋다고 하고 네? 실적도 좋다고 하고 리튬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올랐던 거는 사실 리튬 가격이 뭐 이제 최저를 찍고 반등 나왔다 이때였고요. 한 1월 달부터 급격하게 이제 2차 전지가 반등 나왔던 거는 제가 늘 말하는 게 누구 때문이다. 아틀라스. 이제 그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당시에는 애초에 전기차 판매량 급증과 함께 배터리라는 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2차 전지가 주였어요. 이때는 뭐예요? 로봇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냥 배터리, 요거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할 거다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 것도 없고 실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는 네네. 뭐예요? 이때는 지금 계속해서 뭐 2021년, 10년, 뭐 2020년, 21년, 22년 뭐 배터리 판매량 비교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몇 년도까지 그 당시 2028년도까지였나요? 지금 또 딜레이 되긴 했지만 유럽권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 줄인다? 뭐 하면서 완전 제로 만든다면서 앞으로 배터리 판매량 실적 기대감 막 나오고 막 올라갔던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네. 전고체 배터리 판매량 실적 기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네?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거야. 그럼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극소수죠. 상용화도 안 네. 됐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냥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뭐 갖다 줄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기대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말이 안 되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보통의 제가 늘 말했지만 이때 되면 많이 빠질 거다 했던 게 그냥 딱 최저점과 이 고점 연결하면 거의 얼추 중앙값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 고점에 샀던 사람도 여기서 물 탔으면 얼추 웬만한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구간 오는데 무너지기까지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샀던 사람들 다 누구냐? 묻지마 투자자. 뭐? 그냥 포모. 에코프로 무슨 300만 원, 400만 원 간대. 포모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본전 왔는데 눈앞에 삼전 닉스가 보여요. 네.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때 물렸던 사람들이 대다수 탈출 러시가 나오는 거죠. 그 저는 이게 엑시트 물량이라 생각해요. 엑시트 물량이 아니라 개인들을 크게 털어냈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27년, 28년 배터리 강세가 왔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년이면은 이제 그 샘플 테스트 최소 양산 테스트 한다고 해요. 물론 정말 될지 안 될지 봐야겠지만 그 기대감이 왔을 때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고 하면은 이거 뛰어넘어야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길게 가져가야 돼요. 아직 네. 출발도 안 했어. 2차 전지가 가야 될 때가 아닌데 내가 갈까 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은 그냥 차트 달아놓고 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장기간 가져가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사실 이 목표가는 에코프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왜냐면 에코프로가 아마 대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금도 보다시피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건 한 30,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2 정도는 갈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 네. 38에서 42, 이 사이를 일단 한번 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에코프로가 38만 원 정도 갔다. 그때 네. 에코프로 BM도 매도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코프로비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가온전선 가온전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만 원에 30%. 21만 원에 30%. 오늘은 수익권에 또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계속 내려가서요. 이게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매도해야 될 건 시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이 좀 만약에 지금 이게 무상증자가 나오잖아요. 내래 네. 거기 그만큼 숫자가 늘면은 도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이 네, 오늘 네, 올라왔지만 네. 오랫동안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가온전선 오늘 자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비중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앞으로. 가온전선 좀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은 참 다 어려운 종목들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온전선이 사실 전망은 굉장히 좋거든요. 차트도 이쁘고. 근데 제가 그럼- 뭐 가온전선의 모든 뉴스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웬만하면 가져갈라라고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시청자님이 말한 게 사실 그거 시청자님도 아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니까 이거 무상증자 얘기했잖아요. 무증을 이렇게 고점에서 무증 나오고 나서 그 종목이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 무증 관련 기업을 찾으라 하면 제가 또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지만 피코그램이 무증 그쵸? 결국에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네, 무증 기대로 올렸다가 결국에 권리락 맞고 한번 올려친 듯 하다가 그냥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 어떻게 되느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계속 죽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이 저는 이제 꼭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게 뭐냐? 무상증자거든요. 그 무상증자를 언제 저는 팔아야 된다 보느냐? 무상증자를 이렇게 올려친 자리에서 무증을 때렸을 때.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야 된다 봐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날아가는데 무증을 때렸을 때. 이때는 그냥 죽어 담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시청자님 얘기했던 무상증자만 놓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가온전선은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무증만 가지고서 이제 또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차트적이나 이제 그 앞으로 전망 좀 얘기해 드릴 거고 가온전선은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거 지금 1년 들고 하셨다 했나요? 네. 네, 1년 들고 하셨다 했고 지금 만약에 시청자님이 미련 없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은 줄 때 먹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가온전선이 이제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이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에 이 자리에서 급반등한 이유도 이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호조에 따른 반사이익입니다. 반사이익이고요.
특히나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기록을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 실적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이 제가 한 번 봤던 뉴스는 재탕하는 경우가 없어서 자꾸 지금 주를 계속 기억 못하고 있어요. 한 2주째인가? 어떤 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든 생성에 대한 이런 진행상을 다 정지시켜버려요. 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정지시켰느냐, 완전히 이걸 없앴냐, 폐기했냐 그게 아니라 1년 정도는 정지가 될 겁니다. 이 사이에 뭘 하라?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 거고 이 전력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력 이 전기세 이런 것들 요금 이상 없이 어떻게 전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가지고 오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전력 인프라 장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전력 인프라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럼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의 이런 데이터 센터로 인한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추가적인 실적 발표 나올 수 있겠죠?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모멘텀은 좋고 이제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진짜 추세를 안 무너뜨려요. 추세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이번 달에 여기서 빨간 캔들로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 살짝 돌파 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못해도 이 정도까지 노려보고 그다음에 이거 먹어주고 돌파 나오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캔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차트라든지 모멘텀은. 근데 제가 늘 주가가 지금 보면은 가온전선도 애초에 막 10,000원도 안 하던 게 10,000원대 하던 게 35만 원까지 갔으면 거의 35배. 못해도 20배는 올랐다는 거겠죠. 이런 자리에서 무상증자한다. 저는 그냥 도망가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2배 수익을 노리다가 빠지느니 저는 도망갑니다. 무슨 말이 되셨죠? 이해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아니 그러면 앞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말했다시피 전망은 너무 좋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10개 중에 8개는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맞아요. 2개, 3개 확률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트라든지 전망은 너무 좋다. 근데 이 무상증자 물량 나오는 거 저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건데 저라면 이거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그냥 보내줄 것 같다가 그냥 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네. 내일 말하자면 이제 80%가 유상증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까. 차라리 아니, 유증 그냥 참여하세요. 유증 참여한 게 더 나은 게 뭐냐고 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유증은 보통 이제 알다시피 가격 대비 프리미엄 할인가를 주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 또 빠지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유증 참여한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냥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뭐 가져갈 거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손절가만 잡아드리면 이게 아마 무증 나오면은 무증 권리락 했으니까 안 바뀌겠네요.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되겠다. 이탈하면 좀 도망가세요.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온전선 말씀해 주셨고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ESL3020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LG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23만 3,7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G전자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LG전자는 길게 봐야 돼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문자니까 좀 간단하게 차트로 또 함께 보겠습니다. LG전자는 다 알다시피 LG그룹이 계열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뭐에 대한 모멘텀? 막차를 탔다고 표현을 해요. 막차. 어떤 막차를 탑니까? 피지컬 AI. 피지컬 AI에 대한 막차를 탔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LG 그룹, LG 전자 계열사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누가 만들어 버려요? 갑자기 이거를 이제 젠스낭 CEO가 방한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제 포모 열풍 형님들 일단 사야 돼요. 일단 사야 돼.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이거 빠지겠다라고 좀 예상했던 게 뭐다? 이 LG전자가 나쁘다, LG 계열사 그룹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날 심지어 뭐까지 상한가 갔다. LG 헬로비전까지 상한가 갔다. 그냥 진짜 LG 붙으면 다 날리는 지금 포모 현상으로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태 들어왔던 단발적인 물량이 다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씩 다듬고 있는데 이렇게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이 정도 가격대니까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물량만 소화 다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도 이제 아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이제 삼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로봇 사업에 대한 걸 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피지컬 AI 시장에 어쨌든 흐름이 자리는 잡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한 12만 원 안 깨면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G전자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도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좀 어떻게 되세요? 12만 7,400원에 10%입니다. 12만 7,400원에 10%. 일단 네.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에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파트너님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를 좀 하더라도 이 탈출 시기를 앞당겨야 될지 아니면은 좀 기다리면 될지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 하셔야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시청자님 비중 10%밖에 안 되잖아요. 비중적 여유는 있으시죠? 네. 네, 있으시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대주전자재료가 시청자님이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사신 거죠?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대주전자재료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일단 이 테마를 알아야지 시청자님이 가져와든 말든 할 거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일단 지금 물을 타도 된다는 거는 지금 자리가 진짜 전형적으로 너무 이쁜 박스권 자리예요. 박스권 자리고 현재 아마 6만 원 정도 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추가 매수하라는 거고 중요한 건 대주전자재료가 그래서 왜 반등이 나오고 어떨 테마냐? 자, 대주전자재료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와 함께 가던 전형적인 2차 전지 테마예요.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과거에는 전 세계 최초 뭐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핵심 소재였나? 뭐 이야기 나오면서 묶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만 봐도 27년, 28년 뭐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2차 전지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고 하면은 죽어도 그냥 테슬라랑 함께 죽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급등했을 때는 2차 전지 붐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냐? 테슬라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누구? 스페이스X. 스페이스X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로 그럼 뭐를 집어넣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최근에 AI 관련돼 있는 모멘텀, AI 다음 이제 제2의 AI 인프라 붐이 불 때 뭐가 움직일 거다? MLCC가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MLCC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알다시피 MLCC 붐이 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있죠. 삼성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기 올라가면서 MLCC 붐 불면서 같이 올랐다가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뭐 MLCC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꾸 지금 시장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금 앞으로 이제 더 고성능 AI 칩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수요는 말도 안 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뭐다? MLCC 관련돼 있는 중요한 것은 MLCC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느냐? 없어요. HBM과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HBM과 동일하게 지금 일본과 이게 지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그 일본 그 기업명이 기억 안 나는데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전기고.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수요가 높아질수록 지금 가격 인상이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과거 HBM 단가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은 MLCC의 붐은 분명히 온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얘가 악재가 있느냐? 아니요. 얘가 무너진 이유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무너졌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도 결국에 뭡니까? 시장의 모멘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2차 전지 모멘텀도 가지고 가고 있고 MLCC도 가져가고 있고 근데 MLCC를 어디다? 스페이스 X에다 납품한다고 하네요. 근데 스페이스 X가 제가 늘 말했지만 스페이스 X 상장하면 날아간다 했어요. 왜? 스페이스 X는 당장 돈 쓸 일밖에 없고 얘도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다 장기적인 모멘텀이죠. 근데 이 모멘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기는 아쉽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지금 자리에서 한 7만 시청 그 지금 얼마나 추매할 수 있어요? 비중 10%면요? 몇 퍼 더 채울 수 있어요? 한 5%나 10%. 그러면 5%나 5% 채우던 10% 채우던 지금 자리에서 5% 채울 거면 2.5% 채우시고요. 10% 채울 거면 5% 채우세요. 그리고 한 6만 8천 원 정도 왔을 때 나머지 절반 채우시면은 이 6만 원 안 깼을 때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봐도 12만 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저 밑에로 빠졌을 때 우리 손주는 이제 안 해도 되는가요? 손절은 5만 8천만 안 깨면 되거든요. 이거 깨면 5만.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근데 어지간하면 안 깰 겁니다. 네. 이거 깨면 우리 그때 다시 내가 봅시다. 추가할 때는 지금쯤 조금씩 사고요. 지금 반 사고 그다음에 한 6만 8천 정도면 반 사고.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까지 또 자세하게 봐주셨고요. 비중도 몇 프로 더 실을 수 있는지까지도 여쭤보시면서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 간략하게 여쭤봐야겠네요. 시간이 또 없네요. 파트너님, 우리 오후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후장은 뭐 그냥 같이 차트나 봅시다. 유튜브에 강태공 검색하면 끝나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간략하게 오후장 전략 강태공과 함께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무료 방송 오늘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오후 1시 5분 정도부터 해주실 거니까요. 함께 보시죠. 나는 강태공 파트너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계좌 수익 좀 키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밴드의 강태공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죠.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열심히 종목 상담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